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동수입니다. 이 시간에는요 부동산 등기부 등본 보는 법을 시리즈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을 아셔야만이 사기를 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토지 등기부를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토지 등기부에 갑구는 소유권 이전에 관한 사항이지요. 그리고 을구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인데요. 이 시간에 토지 등기부 등본 살펴보겠습니다. 자, 갑구입니다. 갑구. 이 갑구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되겠는데요. 먼저 순위번호가 나오죠. 그 등기부 갑구의 순위번호 1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순위번호 1번. 그리고 등기 목적이 나오죠. 이제 등기 목적은 토지를 사게 되면 등기 목적은 소유권 이전이 되겠습니다. 소유권 이전. 그리고 이제 등기부에 접수 일자가 나오는데요. 접수. 이 접수에는 접수 일자와 날짜, 예를 들어서 뭐 2024년 뭐 5월 3일 이렇게 날짜하고요. 접수 번호가 나옵니다. 접수 번호. 제매토 이렇게 나옵니다. 접수에는 날짜와 접수 번호가 나옵니다. 그리고 등기 원인입니다. 등기 원인은 이제 소유권 이전은 주로 뭐가 많을까요? 매매. 매매가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권리자 및 기타 사항입니다. 권리자 및 기타 사항. 권리자 및 기타 사항에 소유자 누구누구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소유자 이름이 나오고 그 소유자의 주소가 기록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순위번호, 지금 매매에서요, 뭐 소유자, 만약에 뭐 김갑동이가 샀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니까 이제 소유자 김갑동이가 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경우도 있겠죠. 잔금을 치르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는데 매도인하고 매수인 사이 어떤 소유권의 분쟁이 생겼어요.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만약에 분쟁이 생겨가지고 만약에 법원에다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원고가 있고 피고가 있겠죠. 이제 민사 소송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입니다. 순위번호 2번이 되겠어요. 등기 목적은 소유권 이전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접수는 뭐 날짜하고요. 접수 번호가 나오니까 뭐 이렇게 쓰고. 자, 등기 원인은 매매가 아닙니다. 이미 매매를 했는데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소유권의 분쟁이 생겨가지고 계약 단계부터 계약금 주고 중도금 주고 잔금 지급하는 과정에서 어떤 분쟁이 생겨가지고 소송이 제기됐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 판결이 어떻게 났느냐?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화해가 됐습니다. 재판상 화해가 됐습니다. 그래서 등기 원인은 이런 경우가 있어요. 재판상 화해가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원고하고 피고 사이에 소송이 이제 붙었는데 수소법원에서 이런 판결이 났습니다. 재판상 화해를 해가지고 다시 소유권이 제3자한테 넘어갔습니다. 원고한테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소유자가 바뀌는 거죠. 소유자가 뭐 이 암흑에 이렇게 원래 김갑동이한테 소유권이 넘어갔는데 소송이 제기돼 가지고 다시 소유권이 이 암흑이한테 넘어갔다. 그런데 등기 원인은 재판상 화해가 됐다. 흔하지 않는 경우가 되겠죠. 재판상 화해에 의해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이 되겠어요. 자, 3번인데 여러분 지난 시간에 갑구에 들어가는 게 소유권 보존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
가등기, 가처분, 압류, 가압류, 그리고 경매 신청 등기, 그리고 말소 및 회복 등기는 갑구에 들어간다고 했지요. 그래서 가등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번에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부동산을 3억에 사겠다고 계약을 하고 내가 계약을 하면서 3억 중에 대금을 1억 주겠다. 그리고 나머지 2억은 뭐 2년 후에 주겠다. 1년 후에 주겠다. 3년 후에 주겠다. 그러니까 사겠다고 가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입니다. 가등기. 바로 이제 소유권 이전을 하는데 청구하는 그런 청구권에 대한 가등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접수일자하고 그 접수 번호가 나오겠죠. 이거 생략하고요. 등기 원인은 뭐가 되느냐?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는 등기 원인이 매매 예약입니다. 내가 매매하겠다. 예약을 거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만약에 사겠다고 가등기권자가 사겠다고 매매 예약을 했는데 일정한 기간을 약정해야 돼요. 내가 3년 언제 잔금을 치르겠다. 그리고 소유권 넘기겠다. 네. 그런데 만약에 약정일자를 정하지 않았다면 소멸시효 기간은 10년입니다.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 매매 예약에 대한 그러한 권리의 소멸시효가 10년이라는 것도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0년 안에 등기를 쳐야 된다라는 겁니다. 10년 안에 등기를 안 치면 소유권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매 예약해가지고 다시 소유자 또 이제 뭐 정씨로 넘어갔습니다. 정아무개 이렇게. 정아무개가 뭡니까? 가등기권자가 되겠죠? 이때 여기는 이렇게 나옵니다. 소유자가 아니죠. 소유자가 아니라 가등기권자. 가등기권자 해가지고 정아무개 아무개 이렇게 되겠죠. 가등기권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만약에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 했는데 이제 이 가등기권자 정씨가 진짜 뭐 2년 후에 잔금을 치르고 소유권 이미 예약했던 거 사겠다고 예약했다가 뭐 계약 기간 이제 뭐 2년 후에 뭐 잔금 2억을 주고 소유권을 넘겨받았다면 바로 그냥 소유권 이전입니다. 그냥 이건 4번이 아니라 그냥 연결되는 겁니다. 3번에 소유권 이전 해가지고 이제 뭐가 될까요? 접수 일자하고 접수 번호가 나오고 이거 등기 원인은 뭐냐 이제 매매가 되는 겁니다. 매매. 네, 완전히 매매 예약에서 소유권 이전에 매매가 돼가지고 소유자 이제 소유자 가등기권자 정씨에서 이제 소유자가 다시 정씨로 되는 겁니다. 이렇게. 네. 원래는 정씨가 가등기권자였었어요. 가등기권자였는데 다시 이제 일정한 그 예약한 그 기간에 잔금을 치르고 매매를 해서 소유권 이전받았으니까 가등기권자에서 다시 뭘로 바뀌는 겁니까? 소유자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4번입니다. 만약에 또 이 정씨가 제3자한테 팔았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소유권 이전이 되겠죠. 그리고 매매가 되겠죠. 그리고 소유자는 박씨 앞으로 넘어갔습니다. 소유권 이전, 매매는 다 되겠죠. 그런데 이 박씨가 소유권을 등기했어요. 소유권을 했는데 그 당시는 자기 주소지가 있었는데 소유권 이전 등기하고 이사를 갔습니다. 주소가 바뀌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주소 바뀌었다고 그 등기 신청을 다시 보통 안 하는 게 일반적이고 만약에 여러분이 그 물건을 판다면 당연히 주소 변경을 해야 됩니다. 이때 이 소유권 이전된 박씨가 주소가 변경되게 되면 순위번호는 4번이 아니라 4-1번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등기부에요. 순위번호가 1번, 2번, 3번, 4번 이런 등기를 뭐라고 하느냐? 주등기라고 합니다. 주등기. 그리고 4번까지 주등기가 되겠고 4-1 이거는 부기등기라고 합니다. 4번은 주등기가 되겠고 4-1은
부기 등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소가 바뀌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4번입니다. 4번. 지금 4-1인데 4번 이거 4번에 등기 명인 표시 변경. 등기 명의인 등기가 지금 누가 앞으로 됐어요? 박씨 앞으로 되어 있는데 표시 변경입니다. 등기 명의인 표시가 변경되었다. 즉 주소가 바뀌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접수일자하고 접수번호는 들어가고요. 이렇게 접수일자하고 접수번호 들어가고 등기 원인은 뭐가 되느냐? 주소 변경입니다. 당연히 이 주소 변경에도 날짜가 들어갑니다. 날짜가 들어갑니다. 등기 명인의 표시 변경입니다. 표시 변경 등기. 이 변경 등기는 주등기가 아니라 부기 등기입니다. 4-1이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소유자 박씨의 주소가 이렇게 기록이 되는 겁니다. 네, 주소가 기록된다. 내용 아시겠죠? 그러니까 소유자의 주소가 바뀌게 되면은 4번 소유권 이전에서 4번 등기 명의인 등기가 되어 있는 사람의 표시가 변경되었다. 등기 원인이 뭐냐? 주소가 바뀌었다는 거야. 주소 변경. 이렇게 해가지고 소유자 박씨의 주소가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요, 좀 새로운 거지요. 일반적인 건데, 일반적인 게 이제 주로 매매. 보통 등기 원인은 매매, 상속, 증여, 교환, 또 신탁회사에 신탁하는 경우 신탁, 이런 게 일반적인데, 오늘 첫 시간이지만, 소유권에 어떤 분쟁이 있어가지고, 판결을 받아가지고, 재판상 화해입니다. 그러니까 원고와 피고가 화해한 거예요. 화해를 거쳐서 소유권이 바뀌었다. 재판상 화해를 공부했고요. 또 가등기, 매매 예약을 하고 가등기 하는 경우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가등기입니다.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는 등기 원인이 매매가 되겠고, 이건 가등기한 건 소유자가 아니죠. 가등기권자가 되겠습니다. 가등기권자. 그러면 여러분, 자, 이렇게 등기할 때요, 토지를 등기한다. 여러분, 토지를 취득하게 되면은요, 취득세를 냅니다. 취득세. 토지를 사게 되면 취득세가 4%입니다. 1000분의 40이죠. 1000분의 40은 4%가 되겠고요. 취득세 낼 때요, 추가로 뭐가 붙느냐? 농어촌 특별세가 붙습니다. 농어촌 특별세는 0.2%가 붙습니다. 그리고 취득세 낼 때는 지방교육세가 붙습니다. 지방교육세 0.4%가 붙으니까 결과적으로 이러한 취득세는 여러분 지방세입니다. 지방세가 되겠고, 농어촌 특별세는 국세입니다. 국세로서 목적세가 되겠고, 지방교육세는 지방세로서 목적세가 되는데, 이렇게 취득세를 납부할 때는 추가적으로 농어촌 특별세와 지방교육세가 붙는 세금을 뭐라고 하느냐? 부가세다 그럽니다. 부가가치세가 아니라 본세, 취득세라고 하는 본세에 추가로 세금이 붙는다. 이것을 농어촌 특별세와 지방교육세가 붙는데, 취득세 낼 때 농어촌 특별세 0.2%, 취득세 낼 때 지방교육세 0.4%, 결과적으로 4.6%의 취득세를 내는 겁니다. 만약에 토지를 1억에 샀다 그러면 4.6%니까요. 얼마입니까? 460만 원이 되겠죠. 취득세 400만 원, 농어촌 특별세 20만 원, 지방교육세 40만 원 해서 460만 원을 여러분들이 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60일 이내에 신고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 그 취득 물건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에다가 신고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부동산 등기부 등본 보는 법 첫 번째 시간을 했고요. 계속 이어서
부동산 등기부 등본 보는 법 시리즈로 2, 3, 4 다양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면은요, 변호사, 법무사, 이러한 전문적인 직업을 가진 분들 이상으로 여러분들이 자세하게 심도 있게 학습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